독일 대학들이 등록금을 일절 받지 않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개인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만큼은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취지가 되살아난 결과입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 여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인 우리의 현실과 대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일의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 리포터. 네, 독일 김은경입니다. 네, 대학 등록금 완전 폐지. 우리로서는 아직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올해부터 독일 전역에서 부활된다고요? 네, 오는 9월 새학기부터는 독일 전국의 대학이 등록금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 독일 16개 주 가운데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함부르크 등 5개 주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등록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학기당 최대 5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73만 원 정도를 학생들에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사회각층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말 니더작센주 의회의 대학 등록금 폐지안 가결을 끝으로 무료 등록금 시대를 다시 열게 됐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받았던 등록금도 한 학기에 73만 원 정도라면 우리나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5분의 1도 되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마저도 내지 않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한국의 대학 교육은 거의 모든 비용을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지만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와 학교의 지원책에 촘촘히 배치되어 있는데요. 교육이 개인의 경제력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Dadurch, dass die Studiengebühren deutschlandweit abgeschafft sind, wird allen Abiturienten die Möglichkeit geboten, zu studieren und sich so weiterzuentwickeln, wie sie das für sich selber entschieden haben. Es sollte trotzdem so sein, dass jeder, egal wie viel Geld er zur Verfügung hat, die Möglichkeit hat zu studieren und deshalb finde ich, dass nirgendwo dafür bezahlt werden sollte. 이런 기본 방침은 무상교육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 제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독일 대학생이라면 바프액으로 불리는 무이자 대출 제도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약 4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8만 원 정도를 학업기간 내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 이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긴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50%만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학비만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비나 교통비도 필요하고 교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독일 학생들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네, 독일의 복지제도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자녀수당 제도입니다.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어릴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자녀가 25세 될 때까지 적용되는데요. 첫째, 둘째 아이는 184유로, 셋째 아이는 190유로, 그리고 넷째 아이는 215유로를 매월 받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도 부모에게 지급된 자녀 수당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무이자 학자금 대출 바프액을 이용하는 겁니다. 교통비의 경우는 독일에서는 학생증이 곧 교통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학생증만 갖고 있으면 주 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대학들은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나요? 네, 대부분의 독일 대학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전체 교육 예산을 보면 우리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한국은 한 해 교육 예산 53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4.55%인데 반해 독일은 우리보다 7배 가량 더 많은 약 367조 원, 국민 총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학생들로부터 매 학기 약간의 돈을 받습니다. 학기 등록을 위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사회적 분담금을 말하는데요. 이 기금은 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 이외의 사업들, 즉 기숙사와 대학 내 유치원, 학생 식당, 학생회, 문화 프로그램 등 학생 복지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Die Semesterbeiträge, das variiert auch von Stadt zu Stadt, je nachdem, wo dann also die Sozialbeiträge für die Universität oder das Semesterticket schon drin ist, wo man also mit den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fahren kann.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혜택만 누리기 위해 학교를 오래 다닐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이를 막기 위해 독일 대학들은 공부를 해야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학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전공에 따라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과목당 보통 서너 번의 전공시험 기회를 주는데요. 제한된 기회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전공을 계속 공부할 수 없게 됩니다. 요즘 세계 대학 순위 상위권에서 독일 대학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개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3년밖에 다니지 않는 데다가 또 이렇게 많이 그 양질의 교수진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당연히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네, 대학교 등록금 수준은 나라마다 경제력이나 복지 정책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이 독일의 대학 등록금 폐지를 보면서 우리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쯤 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경 리포터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독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